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지금 삶의 두 자리를 중심으로 세 개의 순환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이 세 개의 순환고리 가운데에 진행되다가 몸이 죽었다라고 하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 시기. 물론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고정된 건 아니죠. 이런 그 순환고리 구조로 진행되는 매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서 변화하는 이러한 시기,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명색이라는 거, 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명색이라고 하는 몸에 묶여있는 것이 버려지고, 시기, 이 세 가지 순환고리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몸과 만난다라는 것을,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나의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거, 태어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가요? 그렇게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과 함께 새로이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또다시 그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세 가지 순환고리의 구조를 반복하면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하는 이제 모습이 되죠. 12연기가 바로 그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요즘 세 가지 순환고리 중에 잠재 순환고리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질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에 대한 이야기, 상이 중생이라는 이유로 병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달리 말하면 번뇌거나 잠재 성향이거나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러한 잠재되는 것과 관련한 영역, 잠재 순환고리의 영역이죠. 이렇게 잠재라는 말,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경전 용례를 이참에 우리가 다 좀 보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잠재의 용례 경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개 더 좀 보아야 할 경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잠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이야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18번 뿔과자의 경 보았죠. 거기서 어땠나요? 빠빤짜 삼냐 상카라고 부르는 사실은 이게 2차 인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시기, 수를 상이 참여하는데 이때 어떤 상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빠빤짜 삼냐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였죠. 빠빤짜 삼냐가 참여하면 빠빤짜 삼냐 상카 2차 인식하고 이것이 이제 무명과 탐과 진을 만들고 진행되면 심이 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난디가 생기고
함과 난디가 함께 한 상태가 가래. 그리고 자기화. 요 과정을 닦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닦아라는 것을 가래의 형성 자기화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자 꿀과자의 경우에서 어떻게 말해요? 빠빤짜 산냐 상카를 조건으로 물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견해와 윗닦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출발점을 보이지만 꿀과자의 경우에서는 빠빤짜 산냐 상카를 조건으로 윗닦아가 있다. 그리고 이 윗닦아가 의도, 기대, 지향을 거치고 뭐 아직 좀 더 연구할 바는 있지만 이랬을 때 사유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찬다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럴 때 의도에서 지향까지는 이걸 우리가 단일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 사유라는 쪽에 오면 이 단일함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쪽에서 이게 빠빤짜다. 그래서 경전은 빠빤짜 산냐 상카를 조건으로 윗닦아가 있고 윗닦아를 조건으로 빠빤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잠재 순한고리에 의해서 빠빤짜 산냐로 돌아오는 거죠. 뭐 이런 과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잠재 순한고리에는 그 중심에 또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윗닦아에 대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정말. 이 윗닦아를 뭐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한국 빨리성전협회는 이거를 사유라고 하던가요? 가만 사유라 그래 나오죠. 이게 참 좀 번역하기 어려운 거죠. 요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 잠재 순한고리와 관련한 경전 용례를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기로 했냐면은 수요일 저녁 수행경전 해설법회잖아요. 지난주까지 신념처경을 마무리를 했죠. 까야 같다 사띠라는 이 표현의 용례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 입출승령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전 2개는 보고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저녁에 소개해드리려는 경전이 두배다 윗닦아 숙당이라고 해서 맞지마니까야 19번 경입니다. 윗닦아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라는 경이거든요. 그 얘기도 뭔가요? 부처님이 제가 이제 수행경전 해설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니까 수행과 관련한 경일 텐데 경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윗닦아를 드웨다라고 나오는 거야. 드웨다 윗닦아.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 그래서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네칸마 윗닦아, 아부야바다 윗닦아, 아위행사 윗닦아, 출리의 윗닦아, 분노 안음의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두 개로 윗닦아를 나누어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 내 안에서 한쪽 부분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밑닦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수행 과정에 나한테서 네칸마 아 부야바다 아 위행사 밑닦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사실은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이 윗닦아가 뭐냐 하면 사실은 행위에 출발되거든.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한 경전이기 때문에 수행 경전 해설 시간에 오늘 보아야겠다.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꿀과자의 경우에서 직접 언급된 내용이고, 오늘 봐야 할 두 부분의 윗닦아경에서도 중심 주제가 되는 요 부분을 잠재순환고리와 관련한 지금 공부 과정에서 좀 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교재를 좀 경전 여러 개를 번역해서 드렸습니다. 요 윗닦아와 관련한 좀 구체적 이야기는 저녁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윗닦아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번역 안 했거든요. 그냥 윗닦아를 쓰자 이랬는데 참 가능하면 번역을 중요한 용어일수록 사실은 번역이 필요하죠. 번역할 수 없을 때 사띠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는 거지. 지난번에 이제 바보님들이 이 책을 저한테 주셨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책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윗닦아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떠올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떠올림이라는 거 뭘까요? 이게 이제 아마 책의 저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걸 떠올린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커니즘적인 이해에 의해서는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 메커니즘 밖에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런 세상을 대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메커니즘 안에 있을 때는 수를 대상으로 나의 내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은 작용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윗닦아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나의 저 내면에서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고 수 느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표면의 세상으로 삶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떠올림이라는 것이 참 적절한 설명이다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떠올림으로 번역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प्र부님 잘 아시는 거 있죠? 이 윗닦아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해요? 누구의 몫이야? 난디. 그죠? 윗닦아는 경전이 알려주기를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난디가 윗닦아를 관리한다. 이래가지고 윗닦아에 관한 한 가래, 자기화, 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업을 짓는, 경전이 말하면 의도가 후업이다 라고 해서 의도 이후 과정이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 자기화된 나의 영역이라고. 뭐 중생의 삶에서 볼 때. 그럴 때에 의도부터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위자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라고. 그런데 윗닦아라는 요거는 내가 요런 윗닦아를 요런 윗닦아를 떠올려야지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이거는 닦아라고
윗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영역에서 그 가공 영역의 끝에 생겨난 난디, 탐과 함께 해가지고 가래가 되는 요 난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난디가 생겨났을까? 그래서 그 난디의 성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윗닦아가 닦아라는 저 내면의 영역에서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면의 영역으로 떠오를까? 여기는요. 그래서 이거는 떠올림 이러면 내가 떠올리는 거잖아. 내가 떠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을 윗닦아의 관리자, 경영자는 내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있는 난디랑 라는 것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해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능동이 아닌 거야.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면에서 떠올라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면 그 떠올라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업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수동적인 표현으로 떠오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윗닦아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메커니즘적으로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이래가지고 떠오름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런데 윗닦아를 설명하는 데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는 행위의 시작이거든. 행위의 시점이 되는 거라고. 행위를 출발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 시동.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행위,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예요. 어찌 보면 떠오름 요거보다는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알려주는 게 더 클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는 단어가 찾아진다면 그게 윗닦아의 번역으로서 아주 좋을 것 같아. 아직 그거는 못 찾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당분간 이 시동과 떠오름 두 개를 다 담는 어떤 우리말 번역어가 찾아질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 시동이 조금 어색해. 그리고 어찌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윗닦아라고 하는 거, 그거는 행위의 시작이야. 윗닦아라는 말 자체를 행위가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에 그것이 이렇게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이제 세상으로,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출발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떠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좀 번역용어로서 덜 어색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내는 번역어가 생길 때까지 오늘부터 떠오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윗닦아가 떠오름이야. 그러면 이거에 동사형이 있거든. 예, 윗닦개띠죠. 윗닦개띠 동사는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 이랬을 때 하나 뭐 기본적으로 떠오르다지 뭐. 그런데 이게 삶의 과정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측면 있잖아요.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요 윗닦아를 제어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
까마 위따까 소유를 담고 떠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소유를 담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시도, 수행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출리의 떠오름이 있는 거지. 그런 개념은 떠오르게 하다. 요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 이 위따까라는 명사에다가 이제 ETI를 붙여가지고 위따깨띠가 됐거든. 예, 뭐 제가 아직까지 그 빨리어 문법을 잘 모르지만 빨리어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루트 어근이라는 게 있잖아. 어근 더하기 어미 뭐 이 앞에 접두어도 있지만 이럴 때에 요 사이에 연결어가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연결하는 말. 요 연결하는 말로 이가 들어가는 거야. 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뭐 빨리어 문법으로는 제7류 동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마도 위따깨띠에서는 요 연결어로 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요 이가 들어가는 말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역동사라는 거 있죠. 영어로 했다 시키다. 그렇지. 하다, 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 이런 개념 있잖아. 렛미 고대어 하는지. 맞아요. 그런 그 사역의 의미를 담을 때 이가 들어가. 뭐 다른 뭐 입, 뭐 에페 이렇게도 되지만 이가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내용들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일단은 그냥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요렇게 거쳐서 위따까 했다 하면 이거는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거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원초 공부했지만 꿀과자 해경에서 보았지요. 요소가 상을 일으키잖아. 그 요소,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참다를 싣고 참다가 간 거잖아. 그 참다가 이렇게 가잖아. 어떤 사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통해서 어떤 참다가 무명의 요소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어떤 위따까가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게 결정되거든. 그래서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순환적으로 진행돼가지고 그 사유의 연속성상에서 사유한다라는 그 요소에 의해서 선택된 상이 따까를 진행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윗따까를 일으킨다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사유를 통해서 윗따까를 떠오르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떠오르게 하다. 이런 표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교재에 요거로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그냥 떠오르다 이렇게 했고 개 중에 이런 그 윗따까에 대한 제어의 개념이 필요한 그런 문장에서는 떠오르게 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윗따까 중요한 만큼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수준의 이해만 가지고 좀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 윗닦아와 관련해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이해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경전에 보면 아누 윗닦겠디 요런 건 뭐가 되죠? 아누 요거는 계속이잖아. 이어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윗닦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표현을 써보면 떠오르다 또는 떠오르게 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어지는 게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 아누 계속해서고 윗자리띠는 뭐예요? 윗닦아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윗자라의 동사형이거든.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지속적 고찰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지켜보다 이렇게 제가 그냥 번역을 했어요. 대충 하여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인데 우선 그냥 요런 정도. 그러니까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 계속해서 떠오르다, 계속해서 지켜보다. 요렇게 번역을 한 상태에서 이거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의 경전 용례를 살펴보면 그게 뭐죠? 저기 아누 윗닦겠디라는 게 요 윗닦아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속하자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이든 지속해서 떠오르는 것. 계속해서 내가 의도하는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하는 것. 사실은 요 개념이 중요한 거죠. 떠오르게 하는 것. 그런데 윗닦아는 어쨌든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윗자라잖아. 그러니까 이 윗자라도 윗닦아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면 그와 함께 그 윗자라, 윗닦아와 함께하는 윗자라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다.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다. 요런 짝이 바로 요 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런 무언가 계속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이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그냥 두면 색성형 미촉법 어쨌든 세상이 부르는 대로 매 순간순간 그 윗닦아의 상황도 달라지잖아. 그죠?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질적인 수준으로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윗닦아 요 자리를 제어해주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제어해주자라는 건 달리 말은 뭐예요? 수행이지만. 그죠? 그런 접근에 의해서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라는 이 표현에 경전 용례를 좀 찾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경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의 용례 전체를 좀 보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보아야 하는 경전 2개를 번역을 못했어요. 경전 2개 번역 못한 거는 뒤에 우리가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든지 다음 시간에 보든지 그래야 하기로 하고요. 2개 빼놓고는 다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라는 거 무언가 시도, 수행 이런 측면을 이제 좀 깔고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례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어되지 않은 윗닦아
내면의 영역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무언가 내면의 과정의 끝에 있는 난디가 관리하는 대로 떠올라가지고 진행되거든. 근데 요거를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라고 하는 무언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요게 계속되는, 그럼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걸 볼 수가 있겠죠. 초점은 바로 요겁니다. 그냥 위따까라고 말하지 않고 아누위따깨띠 아누위짜리띠라고 하는 무언가 지속되는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요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 달리 말하면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이 용례를 보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전들을 좀 그런 성과, 하여간 그 영향의 측면에서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심,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그냥 되는 대로 떠오르면서 삶이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건데, 요거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그런 계속해서 떠오른다. 여기서 계속해서 떠오른다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계속해서 행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개념. 행위가 시작되는 거거든. 계속해서 무언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위의 출발자리, 아까 제가 여기 시동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가 동일한 것으로 반복된다면 그러한 것은 누구? 내 마음, 심, 마음의 성향이 된다. 마음이 그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삶이 기운다. 내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타당하겠죠. 어차피 뭐 행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잠재 순환고리를 보고 있지만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고 잠재한 것이 계속 2차 인식의 간섭에서 삶의 질을 만들잖아. 동일한 것을 잠재시켜준다는 거거든. 이 말의 의미가. 그럼 동일한 것이 잠재하면 동일한 성향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거지 뭐. 심의 성향이 된다. 타당한 말이죠. 그 타당한 말을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찌마니까야 19번 드베다 위따까 땅 두 부분의 떠오름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보면 얀야데와 비카웨 비쿠 바훌라 마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따타 나띠 호띠 제따소 이랬는데, 여기서 그 나띠라는 말이 성향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가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방법들에 의해 심의 성향이 있다. 자, 여기에서 아누위따끼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뭐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 상태는 좀 의도적인 어떤 거. 그래서 뭐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앞에 있는 사유의 자리를 제어해서, 그죠? 내가 어떤 위따까를 계속 떠오르게 할 것이냐, 어떤 사유를 반복해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라는 게, 좋은 생각을 반복해 주면 그것이 그대로 좋은 위따까가 떠오르게 하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삶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의 성향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요거 뭐가 있어요? 불법승, 계, 도시, 천신. 이런 부분. 이디비수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또 위짜쩌라나 삼반노 수가또 로까 위두 암따로 프리사 담마사라띠 사타대와 마누사노 붓도 바가와 띠 이렇게 부처님을 9가지 덕성으로 계속해서 기억하자. 기억한다는 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윗닦아를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성향으로. 그럼 내 마음의 성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부처님 그분 이런 성향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다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 참다가 생긴다는 거야. 뒤에 한번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가 지금 보면 두띠야 니다나 수땅 앙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13번경인데요. 뒤에 한번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경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 거는 원인경 2번이었잖아요. 113번경.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112번경이야. 그래서 원인경 1번. 요거 경전을 2개를 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PTS 쪽에서는 빠타마 니다나 수땅 원인경 1번이 앙구따라니까야 107번 원인경 1번, 108번 원인경 2번 해서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인경 2번은 3번, 4번 해서 우리가 지금 2개의 경우로 소개하는 게 PT에서는 4개의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은 하여간 다음 기회에 하고 소개만 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3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 어떤 3가지인가? 탐이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고, 진이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고, 치가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다. 비구들이여 탐에서 만들어지고 탐에서 생기고 탐이 원인이고 탐에서 일어난 업은 불선이고 비난받을 만하고 보가 고이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진에서 만들어지고 진에서 생기고 진이 원인이고 진에서 일어난 업은 불선이고 비난받을 만하고 보가 고이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치에서 만들어지고 치에서 생기고 치가 원인이고 치에서 일어난 업은 불선이고 비난받을 만하고 보가 고이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업들의 일어남을 위한 이런 3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3가지 원인이 있는데 탐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뒤에 이건 우리가 이 경을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이라는 말은 제일 윗줄에서 보면 깜마낭 사무다야야 라고 있죠. 깜마낭 하면 요거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업들의 일어남을 위한, 그래서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이렇게 썼고요. 그게 맨 밑에서 2번째 줄 와보면 원어 맨 밑에 2번째 줄 깜마 사무다 야이야라는 말이 있죠. 상와따띠 깜마 사무다 야이야 금방 본 거 깜마낭 사무다 야이야 조금 차이가 있죠. 앞에서는 업의 복수를 써가지고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이랬는데 여기서는 깜마 사무다 야이야 업 단수를 써가지고
사무다야야를 붙여버렸죠. 복합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업의 일어남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보면 깜망 깜마니로다이야 상와따띠 해가지고 깜마니로다이야 업의 소멸로 이끈다 해가지고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으로의 탐진치, 그리고 그와 연결된 개념을 말할 때 업의 일어남과 업의 소멸이라는 이 좀 다른 개념이 나타나요. 여기서 업들의 일어남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내가 업을 지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깜마사무다야 업의 일어남 이렇게 되니까 복합어로 나온 거, 요거는 이 업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우리가 저기 사성제를 말하고 또는 일어남 사라짐 말할 때 그렇게 하죠. 오온의 일어남 이러면 뭐예요? 색수상행식, 그 대상과 관련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면 오온의 일어남이라고 하죠.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으면 오온의 사라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개념에서 여기서 깜마사무다야 업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 업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업을 짓는 것이다, 업이 생겨난다, 어떤 행위가 생겨난다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것을 업의 일어남 이렇게 말하고,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짐하고는 다르게 썼지만 바로 그러한 괴로움을 일으키는 업을 소멸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요거는 이제 다른 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경이기 때문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용례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비구들이요,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무탐이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고, 무진이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고, 무치가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다. 비구들이여, 무탐에서 만들어지고 무탐에서 생기고 무탐이 원인이고, 무탐에서 일어난 업은 선이고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보가 락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진에서 만들어지고 무진에서 생기고 무진이 원인이고 무진에서 일어난 업은 선이고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보가 락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치에서 만들어지고 무치에서 생기고 무치가 원인이고 무치에서 일어난 업은 선이고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보가 락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앞에서는 탐진치가 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진행되기 위한 원인으로 탐진치를 말했죠. 그리고 그것은 이러이러해 보가 괴로움인 거고, 그 결과로 보면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지. 즉 여기서 업의 일어남은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이랬죠. 그런데 뒤에는 무탐무진 무치를 원인으로도 업이 지어진다 이거죠. 이런 업은 누구의 업이죠? 아라한의 업이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업, 이렇게 이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은 보가 락이죠. 해탈락, 열반락 이런 락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탐무진 무치를 원인으로 지어지는 행위, 업들의 일어남, 이것은 업의 소멸로 이끌지 업의 일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설명해 주고 있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용례는 이어지는 2번 경에 나오지만 1, 2번을 같이 봐야 할 개념이어서 소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에 용례가 나와 있는 원인경 2번 보겠습니다. 자, 원인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미래에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에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는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그에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때문에 찬다가 생긴다. 찬다가 생긴 자는 그 법들에 의해 묶인다. 비구들이여 심의 탐닉을 나는 족쇄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제가 그 경전 몇 개를 인쇄해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거지만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따지면 뭐예요? 오온이죠. 색수상행식 오온이고 더하기 촉과 작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삶으로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인쇄 위자나트를 하죠. 이럴 때에 족쇄가 되는 법이라는 경전이 사실은 세계 경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족쇄에 묶일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오온이 족쇄에 묶이는 법이다. 그리고 족쇄가 무엇냐라고 하니 욕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족쇄에 묶이는 것경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은 족쇄라는 말 대신에 속박되는 속박되어야 하는 거, 속박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 동일하게 경전이 족쇄에 묶이는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가 족쇄에 묶이는 법이다. 그리고 족쇄는 욕탐이다. 그리고 색성현 미촉 법이 족쇄에 묶이는 법이다. 그리고 족쇄는 욕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족쇄 대신에 결박이라고 나오지. 결박되는 법 오온, 결박하는 거 욕탐, 결박되는 거 내입적, 외입적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경전이 이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지금 이 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이랬거든. 요 표현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 요게 이제 원어로 그 2번째 줄에 나오죠. 찬다라가타니에 담매 이렇게 나오는데 찬다라가 욕탐이고
타니예라고 하는 곳이 서다, 머물다 이런 뜻하다라는 단어의 그 미래 분사예요. 근데 미래 분사라는 것은 뭐뭐 해줘야 하는 이러면서 아주 당연한 거, 의무적인 거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것이 서 있어줘야 하는 법들이야.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그 욕탐이 함께 해질 법 이렇게 그냥 좀 간략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법부님 어때요? 욕탐이 함께 해질 법이라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나는 그게 뭐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주에 보면 뭐 이게 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던데 사실은 니까야로 이 부분을 풀면 딱 이거야. 욕탐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족쇄에 묶이는 것. 족쇄에 묶이는 것의 족쇄가 욕탐이야.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자리라는 거는 족쇄인 욕탐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족쇄에 묶이는 법과 함께 서 있는 거야. 좀 어렵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 있어. 내가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 하면 공부하러 오신 박보부님하고 같이 서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 둘을 말할 때 해피 스님이 한 사람 있다면 법부님을 표현할 때 해피 스님이 서 있어져야 하는 법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본다면 욕탐이라고 하는 요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욕탐을 족쇄로 해가지고 족쇄에 묶이는 법이라는 게 이게 중생들의 삶에서는 그렇다는 거잖아. 중생들의 삶에서는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족쇄에 묶이는 법인 오온. 원래 오온이라는 것은 그냥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때? 그 오온을 집착했다라는 걸로 해서 오치온이 되고 나요 이래 들잖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욕탐이라는 족쇄에 묶여진 거지 뭐.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법들은 어디냐 하니 오온이라는 법이 욕탐이라는 족쇄에 묶이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오온 옆에 서 있는 거야 욕탐은. 오온과 함께 서 있는 거야 욕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설명되죠 이거. 그런데 그거는 동일하게 보면 어때요? 방금 내가 설명드린 거지만 욕탐이라는 족쇄에 묶이는 법은 오온이기도 하고 네이처이기도 하고 웨이처이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은 네이처, 웨이처라는 요거는 오온, 오치온이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된 거잖아. 이건 사실은 같은 거거든. 그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 이렇게 말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 있는 것으로의 오온, 오치온인 나. 이걸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삶에서 배분된 아니비설신의 내입처, 색소명미적법, 외입처. 이걸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이 경에서 욕탐이 그러니까 찬다라가 타니의 담매라고 해서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법들. 제가 번역하기를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딱까 이전에 있는 식과 명색으로부터 네이처, 웨이처, 1차 인식하는 요 과정. 요것이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법들이다.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전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이렇게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오온, 육내입처, 유배입처 요것들과 관련해서 찬다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그렇죠. 찬다라는 게 뭐예요? 욕탐이 찬다잖아. 라가와 함께 한다는 것 뿐이지. 찬다라가니까. 그러니까 찬다라가라는 것은 바로 오온과 육내입처와 유배입처라고 하는 이 찬다가 그러니까 욕탐이 서 있어져야 하는 그 법들과 관련해서 찬다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바로 그게 그 역할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갖는 의미가 있죠. 요렇게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해서 찬다가 생기는데 이러한 법들이 과거의 것도 있고 미래의 것도 있고 현재의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미래, 현재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그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 각각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는가? 그죠? 그 법들과 관련해서 찬다가 생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 이제 왜 거기서 찬다가 생길까? 이걸 설명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참 보면 이렇게 정말 삶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들은 박법우님 이거 진짜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삶을 보지 않고는 경전을 못 볼 거야. 그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계속 더 봅시다. 비구들이여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요거 무슨 얘기죠? 과거의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그럼 이건 뭐야? 과거의 것이지만 이건 표현하자면 오온이든 내입처든 외입처든 이것들과 관련하여 이 얘기죠. 이것들과 관련한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어떤 것과 관련해서 삶의 과정이 전개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달리 표현하면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이것이 비용기고 메커니즘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라는 얘기는 이런 식과명색에서 말하는 오온이거나 반입이 설신의거나 색성향 미촉법이거나 이런 딱과 앞에 있는 1차 인식의 과정 그 연장선 상에서 이런 이야기죠. 그 연장선 상에서 어떻게 된다고?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떠오르고 지켜보는 거니까 윗닦아 윗자라죠. 바로 이 닦아라는 가공 과정의 앞에 영역을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이라고 표현해서 그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윗닦아 윗자라 한다 이거지. 떠오르고 지켜본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부부님. 그림상에서 닦아의 앞쪽 상황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윗닦아 윗자라 떠오르고 지켜본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 앞에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욕탐이 함께해질 법들과 관련한 거하고 떠오르고 지켜보는 것하고의 중간 과정에 닦아가 있잖아. 이 닦아를 어떻게 지금 표현했어요? 심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죠. 그치? 이 경전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죠. 심으로부터 어떻다고? 이 떠오르고 지켜보는 윗닦아 윗자라 하는 것을 이제 안우를 붙여가지고, 그죠? 안우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대상이 우리가 사실은 대상이 고정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보자 해가지고 호흡을 딱 붙잡고 매달리면 대상이 고정된 거죠. 그럼 그때의 윗닦아 윗자라는 어때요? 안우 윗닦기 때 안우 윗자리 때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요새는 뭐 그런 말 많이 안 하지만 한때는 어린애들 그 게임하는 거 가지고 얘기만 하잖아. 애들이 게임기만 붙잡으면 눈이 번쩍이면서 옆에서 뭐라 해도 못 보잖아. 이거는 분명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붙잡아라 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렇지만 그 아이의 상태는 어때요? 게임기 그 화면에 집중돼 가지고 딴 거는 전혀 내 마음이 딴 데로 못 움직이잖아. 그것도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안우 윗닦기 때 안우 윗자리 때 하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그에게 과거에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때문에 찬다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근데 이 찬다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막 산만하게 흩어지는 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찬다가 오온이든 네이처든 웨이처든을 족쇄가 되어서 묶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찬다에 대해서는 안우 윗닦기띠 안우 윗자리띠 무언가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상황이 두 가지다 이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붙잡자 이렇게 지속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 내가 빠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자 라고 하면 긍정적인 찬다가 생겨날 거고 어떤 대상이 이끄는 자극에 끌려가가지고 떠나지 못한다. 이거 뭐 보통 중독되는 게 다 그런 거겠죠. 이거는 부정적인 찬다가 생겨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찬다는 이렇게 생겨난다. 요 얘기죠. 물론 이제 더 상세한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더 많은 연구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일단 요 경전이 지금 언급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보고요. 찬다가 생긴 자는 그 법들에 의해 묶인다. 찬다가 생긴 자는 그 법들에 의해 묶인다 이랬는데 여기서 법이 뭐냐 하면 이 앞에 부분이잖아. 욕탐에 의해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이니까 오온이거나 네이처거나 네이처거든. 찬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족쇄가 생긴 거니까. 족쇄가 생겼으니까 그 족쇄에 묶인다. 그러니까 그 법들에 묶인다. 욕탐이라는 족쇄 때문에 오온이든 네이처든 웨이처든 대상이 되는 그것에 묶인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그 화면에 마음이 딱 묶여가지고 떠날 줄을 몰라. 화면에 묶였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요, 심의 탐닉을 나는 족쇄라고 부른다. 이렇게 심이 하나의 대상에 딱 묶여 있는 거, 그러한 탐닉을 나는 족쇄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족쇄라는 개념이 설명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긴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여간 경전을 우리가 해석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미래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설명돼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문단은 현재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 끝에 보면 비구들이요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을 놓고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이거를 시점을 배제하고 나면 뭐예요?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해서 쉼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거기에서 찬다가 생기는 이것이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제일 아래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뭐 앞에 거랑 이제 달라지. 그러니까 앞의 경에서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대응했듯이 여기도 같아요. 자, 볼게요. 비구들이요. 업들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미래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현재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앞의 경에서는 탐진치가 업을 일어나게 한다. 무탐무진 무치가 업을 일어나게 한다. 이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찬다와 관련해서 자,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찬다가 생기는 경우하고 찬다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어때요? 저기 법원님 우리가 수행의 두 자리를 말할 때 어디라고 하죠? 수행의 두 자리. 한 자리는 바로 1차 인식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자리는 어디죠? 바로 2차 인식 자리에서 번뇌를 부순다? 예, 번뇌를 부수는 거니까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죠. 앞에 원인경 1변에서는 이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이 지어질 수 있고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에서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이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지금 요 원인경 2번에서는 뭐예요? 요 자리를 탐진치 대신에 욕탐으로 놓고 탐진치가 있는 상태라면 찬다가 일어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경우를 탐진치, 그러니까 찬다가 생겨나지 않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다만 이거를 이쪽 2차 인식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가지 주관의 동시작용. 이럴 때 식이 여기서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주관과 함께 아는 자로서의 상. 요 함께 아는 자의 상의 상태를 탐진치의 상태냐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냐 이렇게 원인경 1번에서 말했다면 이제 원인경 2번이 말하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욕탐이라는 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안입이 설신의와 욕탐이라는 두 개의 공동의 주관이죠. 공동 주관 중에 안입이 설신은 1번 이러면 욕탐이 2번이잖아. 2차 인식에서 2번 주관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게 탐진치를 무탐무진 무치로 바꾸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뭐예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2번 주관이 되는 욕탐 이 욕탐 찬다라가 근데 뭐 그냥 중생의 이야기니까 찬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찬다를 놓고
찬다가 생겨나느냐 안 생겨나느냐.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에서의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이냐, 무탐무진 무치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의 상태냐, 찬다가 생겨나느냐 생겨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게 참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여간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결국은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욕탐,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 다 같은 개념이거든. 지금 원인경 1번, 2번도 이 자리, 그러니까 2차 인식 자리에서 탐진치냐 무탐무진 무치냐, 그것이 업을 일으킨다. 그리고 원인경 2번에서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찬다가 생겨난 상태냐 생겨나지 않는 상태냐, 그것이 업을 일으킨다. 이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탐진치의 위치, 찬다의 위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원인경 1, 2변이 설명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의 미래의 보를 분명히 한다. 미래의 보를 안 뒤에 그것을 멈춘다. 그것을 멈춘 뒤에 심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한 뒤에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겨나지 않는다. 찬다가 생겨나는 경우는 어땠어요? 그냥 쉼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볼 때에 찬다가 생긴다라고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찬다가 생기는 걸 설명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찬다를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 거요? 어떻게 하면 무탐무진 무치의 행위를 하게 만들 거요? 지금 요 부분이니까 이제 뭔가 길안내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로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의 미래의 보를 분명히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 요 법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이 법들을 오온이다, 내입처다, 매입처다 이랬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쓰인 법은 뭐예요?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가 진행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즉 업이니까 그 업에 어떤 보가 따를 건지를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찬다가 생겼어. 근데 이제는 그거를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이러한 법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업이 지어지면 이 업의 결과로 이런 보가 생길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아라, 꿰뚫어 알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의 미래의 보를 분명히 한다. 그럼 보를 안 뒤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보를 안 뒤에 그것을 멈춘다.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찬다를 생겨나지 않게 하기 이전이니까 아직은 찬다가 작용하는 상태고 그 상태라는 것은 유의적인 삶의 과정이니까 그러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것을 멈춘 뒤에 심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한 뒤에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이렇게 과거의 욕탐이 함께 해질 법들과 관련하여 찬다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은 이런 보를 만들 거요 라고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멈춰라.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내 마음에서 심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해라. 그리고 나면 그때
드러나는 법이 있다. 드러나는 법을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이렇게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참다가 생기지 않는다.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탐진치가 그러니까 찬다가 생기는 경우는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 찬다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느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설명 과정은 이런 법을 만들고요 라고 분명히 보아서 멈추고 그 영향력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요건 요 표현하고 비슷하죠.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가죠. 상수멸에서 어떡하나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죠. 그런 것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죠. 그렇게 참다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그 미래의 경우, 현재의 경우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인경 1, 2번 두 개 경전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원인경 1번에서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탐진치가 함께해서 업이 지어지기도 하고 무탐무진 무치 탐진치 없는 상황에서 번뇌의 영향 없이 업이 지어지기도 한다. 원인경 2번에서는 욕탐 어차피 이제 찬다 라가지만 중생의 삶이니까 라가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찬다 욕이라는 것을 놓고 욕이 생기는 삶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이죠. 그거 어떻게 생길까? 그러면 고러한 업이 지어질 거고 그렇게 참다가 함께하는 욕탐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인가?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렇게 1차 인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을 단속하는 것 2차 인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을 단속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업, 중생의 영역에서의 업도 있고 해탈된 자의 삶에서의 업도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원인경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용례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일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레띠의 용례에서 첫 번째는 마음의 상향이 된다라는 부분 보았고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참다가 생긴다라는 거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제일 밑에 줄이죠. 째따사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레띠 마나사누 빼까띠라고 나오는데 요거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의로 즉 만호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했죠. 요거 무슨 얘기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요 표현이 나타나는 경전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5개 중에 앞에 3개 경전은 제가 번역을 해서 첨부를 해드렸고요. 뒤에 2개는 번역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내용을 간단히 보죠. 지금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리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누 페카띠라는 3가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위따까와 위짜라 요거 아노 위따끼띠 아노 위짜리띠에 대해서는 쬐따사라고 해서 심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그랬거든. 그런데 아노 페카띠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마나사누 페카띠 해서 마나사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만호에 의한 만호의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따까에서 자기화돼서 내가 있잖아. 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몸과 함께한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업이라는 건 어디부터 시작해요? 의도부터가 내가 주도하는 업의 과정이죠.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이 우선은 몸과 만났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뇌의 영역이지 뭐. 그러니까 의업의 영역이죠. 만호의 영역이잖아. 요걸 놓고 위탁과 윗자라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요거는 누구 몫이라고? 쥐따의 몫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노페카티라고 하는 주의 깊게 본다, 뭐 깊이 사고한다 요런 이야기를 만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 아노페카티는 어디부터가 되겠어요? 이 의도 이후 이야기가 되겠지 뭐. 그죠? 뭐 의도 이후가 될지 사유가 될지 약간 이런 부분은 워낙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어쨌든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윗다가 윗자라 요것에 대해서는 찌따의 역할로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바로 자기화된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그때부터 즉 업이 지어진다라는 거기부터를 지금 마나사노페까지 만호에 의해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거 메커니즘적으로 의도 그러니까 이제 따까로부터 나와 있는 행위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윗따까 윗자라는 어쨌든 이게 자기화된 것으로의 나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록 그 몸과 함께한 영역이긴 하지만 시작하면서 말했던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난리에 의해서 관리되는 건데 그것의 주체는 찌따요. 이렇게 설명된 거죠. 그래서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만호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 그 의업이 진행되는 요 과정을 말할 때 찌따가 다스리는 윗따가 윗자라의 영역과 이제 몸과 함께하는 자기화된 것으로의 내가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만호의 영역 요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그 부분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한 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경전을 읽어보는 일은 사실 요거 경전 설명 없이 읽어만 드릴게요. 이 경전이 사실은 중요해. 자, 원인경 방금 공부한 데를 넘어가 봅시다. 요거 그래도 어쨌든 경전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해탈의 토대경 보셔요. 원인경 지나가지고. 그래,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 설명하지 말고 소개 읽어만 드릴게요.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6번 해탈의 토대경이고 합송경,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 다섯으로 구성된 법, 그리고 34번경 13경의 반짜담마 다섯 가지 법에서 동일한 내용 반복돼요. 비구들이요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5가지 이러한 해탈의 토대가 있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한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한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경안하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첫 번째 토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 만큼 각각의 그 법들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경안하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두 번째 토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또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경안하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내지 유가 안온을 얻는 세 번째 토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또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여기죠. 요 용례죠. 비구들이요,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보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경안하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네 번째 토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되어질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도 않는다. 또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산매의 상을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찾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어떤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여기서 상 니미따 얘기예요. 삼매의 니미따를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찾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경안하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다섯 번째 토대이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이러한 다섯 가지 해탈의 토대가 있다. 잘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뒤에 한번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례는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에 모음의 73번 법에 머무는 자경 1번입니다. 그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법에 머무는 자경 1번.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는 그 법의 숙달을 위해 낮 시간을 보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종사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숙달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는 그 법의 알림을 위해 낮 시간을 보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종사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알림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그는 그 법의 되풀이에 의해 낮 시간을 보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종사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되풀이가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요 용례고, 그는 그 법의 떠오름들에 의해 낮 시간을 보내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종사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떠오름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는 그 법의 숙달을 위해 낮 시간을 보내지 않고 홀로 머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종사한다. 이렇게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것을 철저히 배우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종사하는 것. 이게 법에 머무는 자다. 비구여, 이렇게 나는 숙달이 많은 자를 설했고 알림이 많은 자를 설했고 되풀이가 많은 자를 설했고 떠오름이 많은 자를 설했고 법에 머무는 자를 설했다. 비구여, 제자들의 행복을 바라고 연민하는 스승이 해야 하는 것, 연민해야 하는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다.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닦아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교본이다. 법에 머무는 자 1번이고요.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4번경 법에 머무는 자경 2번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숙달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알림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되풀이가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또한 비구여,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그러나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것이 비구는 떠오름이 많은 자이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불린다.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다. 그리고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안다. 비구여, 이렇게 비구는 법에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여, 이렇게 나는 숙달이 많은 자를 설했고 알림이 많은 자를 설했고 되풀이가 많은 자를 설했고 떠오름이 많은 자를 설했고 법에 머무는 자를 설했다. 비구여, 제자들의 행복을 바라고 연민하는 스승이 해야 하는 것, 연민해야 하는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다,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닦아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교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 용례로 첫 번째, 마음의 성향이 된다. 두 번째, 찬다가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윗다가 윗자라는 찌따의 영역이고 그 이후 만호의 영역으로 사유가 진행된다 라는 것까지를 보았죠. 자, 4번에 가면 이제 기타의 용례에서 1번 맞지만 이까야 23번 개미집경이 있어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용례가 나타났어요. 보면 비구여, 낮에 시작한 행위에 대해 밤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이것이 밤의 연기를 뿜는 것이다. 비구여, 밤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본 뒤 낮에 신과 구와 의에 의해서 행위에 적용한다. 이것이 낮에 불꽃을 내며 타는 것이다. 낮에는 신고의로 행위하고 밤에는 그거를 아누 윗다끼띠 아누 윗자리띠 한다. 요거 반복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의 용례 두 번째가 맞지만 이까야 105번 수낙가타 경입니다. 수낙가타 경인데 물질적 세상에 대한 경향, 정적인 것에 대한 경향, 무소유처에 대한 경향, 비상 비비상처에 대한 경향, 열반에 대한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적합한 법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 사람을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세상을 나누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그 흔들리지 않음, 정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대략 요거를 제4선부터 식무변처까지를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서는 그 흔들린 영역 이전 상태를 뭐 욕계와 색계가 있겠죠. 뭐 제4선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제3선까지를 말하겠지.
아마도 이거는 요계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물질 영역의 세상, 색계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색계 제3성까지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정적인 것, 흔들리지 않음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저 그 물질 영역의 세상과 관련한 그 영역에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계속 아누위타키티 아누위짜레띠 해가지고 교류하고 뭐 그런 어떤 끼리끼리 어울리는 요런 이야기를 그렇게 그 물질적 세상의 영역, 물질적 세상에 대한 경향, 그 다음에 이 흔들림 없는 정적인 영역, 그러니까 제4선부터 식무변적까지 거기는 그 이야기를 해야 듣지 다른 데거 좀 더 아래거나 더 위에 거라도 안 들어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소유초에 대한 경향, 비상 비비상초에 대한 경향, 열반에 대한 경향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자기의 어떤 수행의 경지, 그 경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야 그런 이야기를 해야 그것에 적합한 법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본다. 다른 쪽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들으려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순환가타경. 그 정도 그냥 요점만 말하고 그렇게 용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마무리에서 우리가 참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자리를 보고 있죠? 윗다까의 자리에서, 아누 윗다깨띠, 아누 윗자리띠. 요걸 보고 있는데, 이제 요와 관련한 것은 경전 2개 제가 번역 못했다고 하는 생략한 거, 2개 말고 다 본 거야. 경전 다 본 거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 봤어요. 그런데 유사한 용례가 딱 하나의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키띠.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키띠. 아누 미타키띠는 요거예요. 아누 사라띠는 뭘까? 사라띠 요거 기억하다거든? 계속해서 기억하다거든. 기억하는 거 자기가 어디라고요? 기억하는, 아까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불법승 뭐 이래 봤잖아. 그때 그거 어디라 그랬어?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사유 이 자리거든. 그러면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키띠 요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 거는 딱까 이후 행위가 출발하는 요 자리, 시동 걸리는 요 자리를 지금 미타키띠 윗자리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유사한 용례로 보면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키띠, 요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 보면 아누 미타키띠 아누 사라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키띠 하죠. 왜 그러죠? 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어떤 사유를 하느냐가 이렇게 연결되어 와가지고 그것을 무명의 요소로 해서 작용해서 밑다가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순서적으로 사유를 먼저 하면 어떤 사유를 하느냐의 연장선상에서 그에 지배받는 밑다가가 떠오른다는 거죠. 요 얘기죠. 근데 고부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아누 사라띠 아누 밑다끼띠. 아누 윗다끼띠 아누 윗자라띠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찌따의 성향이 되고 참다가 생기고 또 만호의 행위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그 영향들을 받잖아. 마찬가지 아누 사라띠 아누 윗다끼띠 아누 사라띠 아누 윗자라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염각지. 그래. 염각지. 염각지가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딱 요 경전 하나예요. 염각지가 시작된다. 근데 요것의 의미가 뭐죠? 염각지라고 하면 이게 칠각지에 속하는 거니까 되게 뭐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염각지가 시작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사띠가 시작되는 거잖아. 사띠가 시작된다라는 거 뭐야? 사띠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요거 우리가 이 얘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 수행할 때 앉아가지고 몸을 고쳐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콧구멍 주위에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띠를 생겨나게 해야 되잖아.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죠? 바로 이게 지금 아누사라띠 아누미따케띠라는 이 용례가 계경이라고 해서 46번 상류자의 3번 경이야. 계경. 46번 상류자니까 7각지 상류자지. 전체 상류대 중, 그러니까 전체 니까야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한 번 나오는 데서 뭘 설명해줘요? 사띠가 생겨나는 일을 설명하잖아. 요거 없으면 사실은 호흡 수행이 설명이 안 된다고. 그죠? 사띠를 생겨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를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그 순환적인 연결고리상에서 계속해서 윗닦아가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행위가 시작돼서 사유로 넘어가니까 이게 순환적으로 기억하고 떠오르고 기억하고 떠오르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 근데 그 기억하는 그 자리를 뭘로 하라고? 예를 들자면 이때 비조바가 와라 해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든가 법을 기억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하면 그 결과로 사띠가 생겨난다는 거잖아.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보면 듬남 해가지고 호흡의 그 자리에다가 지속적으로 들고 나는 것을 기억해주고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사띠가 생겨난다. 그 사띠를 가지고 호흡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산영초 수행의 시작을 알려준다고요. 사실은 뭐 이게 윗자리띠라는 것은 윗닦기띠의 좀 보조적으로 따라온 걸로 봐야지. 사실은 이게 이 윗닦기띠, 아누 윗닦기띠의 용례를 오늘 우리가 다 봤고 그 아누 윗닦기띠의 용례를 활용해가지고 사띠가 생겨나는 그 해법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기띠까지를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같이 본 거라고. 워낙 그 많은 경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았어요. 그래도 뭐 시간이 작지 않게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 아누 윗닦기띠, 아누 윗자리띠의 용례를 통해서 행위의 출발자리 그 찌따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출발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제어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기띠를 통해서 사띠가 생겨나는 거. 물론 뭐 이 얘기는 이제 뒤에 한 번 더 보자면 요 아누사라띠의 용례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억함. 근데 계속해서 기억함의 용례는 뭐 물론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유의 자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삶이 제어돼야 하느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소개를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2가지의 용례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오늘 공부가.